인류는 오래전부터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예언자나 예지력자들이 등장하여 인류의 운명에 대해 예견해왔죠. 그 중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의 호피 인디언 부족은 독특한 세계관과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선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인식하며 우주와 인간,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합니다. 호피 인디언은 창조주 마사우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인류는 지금까지 3번의 세상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제4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요. 각 세계는 한 순환을 이루는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에서 물질적인 존재로 타락하면서 종말을 맞이하고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호피 인디언은 우리가 사는 제4의 세계 역시 종말이 가까워졌으며 제5의 세계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호피 인디언이 말하는 제5의 세계는 물질주의와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와 조화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연과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제5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1948년 호피의 영적 지도자인 댄 킬러는 유엔 연설에서 인류가 물질적 욕망과 폭력성을 버리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제5의 세계로의 전환을 호소했죠. 이는 핵전쟁의 위험이 커져가던 당시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호피 장로인 토마스 바냐클레는 제4의 세계에서 제5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먼저 대지가 울부짖을 것이다. 그 울음에 인간들이 깨어나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창조주가 백성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요구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정화되어 제5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환경 파괴와 전쟁, 불평등 등 인류가 초래한 문제들이 극에 달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제5의 세계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쫓기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호피 인디언의 순환적 세계관에서 제5의 세계는 필연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시대가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도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호피 인디언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카추나 인형입니다. 카추나는 호피어로 영의 화신을 뜻하는데요. 그들은 이 작은 인형에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카추나 인형은 호피 부족의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영적 존재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대부분 루트나 삼나무를 깎아 만들고 채색을 합니다. 이 인형들은 제작 과정에서부터 의례와 기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죠. 카추나 인형은 호피 부족의 의식과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12월 동지 무렵이면 솔날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가면을 쓴 카추나 인형들이 마을을 돌며 노래하고 춤추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린다고 해요. 또한 기우제나 풍작 기원제 등에서도 카추나 인형이 등장하죠. 호피 사람들은 인형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조화를 이루려 노력합니다. 카추나 인형은 호피 인디언의 철학과 정신 세계를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자연과 인간, 영적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죠. 또한 겸손, 감사, 나눔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카추나 인형을 받은 이들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되새기며 평화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카추나 인형은 물질주의에 함몰된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호피 인디언의 제5의 세계 예언은 현대 문명의 위기와 맞닿아 있어요. 그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지금 인류는 환경 파괴, 전쟁, 불평등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자원 갈등과 핵전쟁의 위험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빈부격차와 차별 문제 역시 날로 심화되고 있고요. 호피 인디언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영적 타락에 있다고 봅니다. 자연과의 연결성을 잃고 물질적 이익만 좇는 삶의 방식이 결국 자멸을 불러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1992년 리우 정상회담에 참석한 호피 대표단은 자연을 파괴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현대 문명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연설의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호피 인디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질 중심, 경쟁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며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새로운 문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영성 회복은 물론 사회 시스템의 대대적 전환을 의미해요. 호피 부족 토마스 바냐클레 장로의 말처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호피 부족의 예언과 메시지는 여러 장로들에 의해 전파되어 왔어요.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바로 된 에벨리입니다. 1948년 유엔 연설 이후 그는 전 세계를 돌며 평화와 지속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했죠. 1976년에는 북미 인디언 전통지식보호협회를 설립해 구전되어 온 부족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알리는 운동을 펼쳤어요. 또 다른 주요 인물인 토마스 바냐클레는 제오의 세계 예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전파하는 데 힘썼죠. 그는 1975년부터 2012년까지 호피, 티베트 평화를 위한 영적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통 지혜의 현대적 적용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 컨퍼런스에는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호피의 예언에 주목했다고 해요. 호피 부족은 정부와 기업들의 탄광 개발 계획에 끊임없이 저항해오고 있기도 해요. 2009년에는 펩시코가 호피 공동체의 반대로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한 일도 있었죠. 이처럼 그들은 구체적 행동으로 제오의 세계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전통 농업 기술과 태양광 발전 도입 등을 통해 자급자족의 삶을 실천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호피 장로들의 예언과 활동은 영적 차원을 넘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전 세계 원주민 공동체와 환경운동, 평화운동에 영감을 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제오의 세계의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호피 인디언의 예언은 다른 원주민 부족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있어요. 1990년대 이후 세계 곳곳의 토착 공동체들이 문화적 정체성, 보존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2007년에는 북미, 중남미,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원주민 대표들이 시애틀에 모여 원주민 미래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이 자리에서 호피 예언은 원주민들의 공통된 위기의식과 희망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주목받았다고 해요. 호피 예언은 뉴에이지 운동과 현대 영성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1960년부터 70년대 반문화 운동 속에서 호피 예언은 물질 문명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특히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프랭크 워터스의 소설 은빛 여우의 부족은 호피 문화를 영적 각성의 원천으로 그려내면서 뉴에이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요즘도 세계 각국에서 호피 예언을 모티브로 한 명상 집회나 의식, 축제들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직접 호피 부족의 마을을 찾아가 그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려는 현대인들도 늘고 있어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리조나주 북동부의 호피 보호구역을 방문한다고 해요. 전통 가옥 숙박, 재래 의식 참여, 장로와의 대화 등을 통해 호피 문화를 체험하는 거죠.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호피의 전통 마을 오라이비에는 박물관과 문화센터도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제오의 세계의 핵심 가치관은 자연과의 조화, 영적 각성, 평화로운 공존이에요. 호피 인디언은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자연을 신성하게 대하며 살아가죠. 또한 물질이 아닌 영성을 추구하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이상으로 여겨요. 이는 경쟁과 지배, 소유욕에 사로잡힌 현대 문명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혁신적 비전이라 할 수 있어요. 호피 예언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이자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영적으로 각성할 때 제오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1980년대 후반 유엔 환경회의에서 연설한 호피 대표 로만 휴메는 우리 인디언과 백인은 한 배를 타고 있다. 한쪽이 가라앉으면 모두 가라앉는다라고 말했어요. 호피의 예언은 특정 부족만이 아닌 인류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메시지인 셈이죠. 호피족의 제오의 세계 예언은 단순한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가깝죠. 예언이 말하는 공존과 조화, 영성의 회복 등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호피 문화는 수백 년간 이런 통찰을 간직해왔고 이제 그 가치를 세상과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피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단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지혜와 희망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호피족이 전하는 평화와 조화의 메시지가 제오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